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된다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열대 전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커피 생산지의 기록적인 가뭄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원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우주 여행에 성공하면서 우주 관광 시대가 개막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억만장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언제쯤 우주 관광에 나설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참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온난화가 계속이 되면 열대성 전염병 위험도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때 이런 열대성 전염병 위험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 구체적인 숫자가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 오는 2080년까지 전 세계 인구 90%가 이 열대성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다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영국 런던 위생학 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 연구 결과로 더 힐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열대성 전염병이라고 하면 뭐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적도일 때 열대 국가들에서 이런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고위도 지역, 그리고 북아시아, 중부와 북부 유럽에서도 이런 말라리아와 댕기열 등 열대성 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적도 일대 열대 국가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또 북아시아, 중부와 북부 유럽, 그러면은 뭐 전 세계 대부분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열대성 전염병 위험에 지금 노출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전 세계 인구의 84억 명 정도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말라리아와 댕기열 감염 위험 시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말라리아는 1개월, 그리고 댕기열은 4개월까지 이렇게 각각 감염 위험 시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말라리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네. 하지만 숲을 없앴거나 금광을 개발하는 아마존 지역, 뭐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와 같은 열대우림 지역에선 말라리아가 여전히 발병하고 확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말라리아의 93%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달리 댕기열은 현재 가장 급속하게 확산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꼽힙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120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댕기열 그리고 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 인구는 각각 39억 명 그리고 또 34억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방, 진단, 뭐 치료 이런 게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댕기열은 이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말라리아가 그렇게 흔치 않은 병 아닙니까? 전 말라리아 걸렸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거의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하수도와 그런 실내 공기 관리 같은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안 산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댕기열의 경우, 댕기열 맥의 모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도 보면 뭐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하와이에서 발견됐는데 네. 그래도 미국에서는 1930년대와 1940년대 늪지를 많이 없앴고 도시화를 하기 때문에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말라리아는 거의 퇴치된 상태고요. 네. 이에 따라 온난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곳 미국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시 말라리아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로 유발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이건 미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죠. 네. 지난 주말에도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명이 숨졌다는 보고,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국립기상청은 더운 날씨가 모기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위험도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연구를 진행한
곤잘레스 교수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온난화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열대 전염병이 없고 준비가 안 된 그런 지역에서는 이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뭐 저보다도 뭐 하루에 한 두세 잔은 마시니까. 네. 이 커피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원두 커피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다면서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원두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뉴욕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18%가 뛰었습니다. 아이고.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타 원두 가격도 같은 기간 30%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 이처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커피 수요는 많이 증가했는데요. 어허. 그런데 원두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단 커피 생산의 기록적인 가뭄 때문입니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상승한 건 주요 생산지 이 브라질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흉작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네. 이 농무부는 올해 브라질의 원두 생산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60kg 분량의 자루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무려 1,500만 자루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요 원두 생산국 그러면은 뭐 브라질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콜롬비아, 네. 월남, 베트남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엔 반정부 시위대가 일부 고속도로, 항구 이런 수출 길목을 막았고요. 아, 참. 또 베트남에서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부족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역시 원두 수출업자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또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원두 가격을 한층 더 자극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처럼 원두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커피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가격이 안 먹을 수 오르더라도 없죠. 맞아요. 계속해서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네. 미 농무부는 올해 소비되는 커피 원두 1억 6,500만 자루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생산량인 1억 6,480만 자루를 넘어선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원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자신이 창업한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 비행을 하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를 관광하는 시대가 이제 문을 열었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네. 우주여행을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나서 주류 언론들은 이 소식을 탑뉴스로 비중 있게 많이 다뤘습니다.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 이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브랜슨 회장이 이렇게 버진 갤럭틱 비행선을 타고 우주의 경계까지 다녀오는 걸 준궤도 여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미 투자은행 코엔은 작년 8월에 이런 준궤도 여행 잠재 수요층을 240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코엔이 조사를 해보니까 순 자산이 500만 달러 정도 되는 부자 가운데 39%, 10명 가운데 4명 꼴이 준궤도 여행표 한 장에 25만 달러를 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네. 25만 달러는 아시다시피 버진 갤럭틱 우주 비행 티켓 네, 가격이죠. 네, 네. 그리고 투자은행 UBS 같은 경우엔 전체 우주 산업 규모가 오늘 2030년까지 230달러로 커지고 230억 달러로 커지고 네, 네. 특히 우주 관광 산업은 3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재작년에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당장 우주 관광 붐이 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적지 않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많지 소식이에요. 않습니다. 네, 네. 적은 건데 아무래도 비용 그리고 안전 이렇게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우주 관광이 부호들의 취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비용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더글라스 하네스 애널리스트는 기술이 더 발전하고 우주 관광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런데 그 감소폭 또 시점 그건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 관광은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 또 오는 20일에 있게 될 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관광은 무보험 여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험업계를 인용해서 이들은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미국 법을 보면 국제선 항공에 탑승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버진 갤럭틱의 비행기 우주 공간인 고도 88km까지 날아가지만 보험이란 시각에서 볼 때는 국내선 여행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당국이 우주 여행의 보험 가입 문제에도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준궤도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주 여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상에선 겪을 수 없는 그런 속도, 중력 이런 걸 다 겪어야 하니까요. 그런 점도 이제 대비를 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0년이나 뭐 20년 안에 우주 관광이 그런 우주 산업 또 관광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